유상호 연천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본인이 연천군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광역의원 제1선거구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실적과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김우석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그 처분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다주택 양도세 증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문화시민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주체가 되는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경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상호 연천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본인이 연천군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천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상호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연천군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합니다. 연천군이 내 고향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는 좀 변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재선 군의원을 거쳐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정말 예산을 어떻게 끌어오고 또 정책들을 어떻게 입안을 시켜서 이거를 정말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SOC건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습니다. 특히 서울 연천 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서울에서 연천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울에서 연천까지 30분대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유 예비 후보는 또 연천군의 생태 자원을 활용해 연천군을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천 농산물 판로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보물 같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 연천군이 세계적인 관광 메카 내지 전국에서 최고인 관광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도의원에 도전한 후보를 소개합니다. 포천시 광역의원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석 후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원이기 전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후보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 패배 이후에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격전이 예상이 됩니다. 누구도 장담하기 쉽지 않은데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방정치는 여러분들의 편의와 그리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생활정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치는 여러분의 참여로 중심이 되는 자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방정치의 본령입니다. 지방정치는 실적과 실력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지난 4년간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최고의 실적으로 보답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민생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사들입니다. 경기도는 무한 경쟁의 전투장이죠. 오직 실력만이 무기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는 지난 4년간 역대 최고급의 실적으로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4천억, 그다음에 교육 예산이 744억, 소방 예산이 169억, 그 외에도 행안부랑 농림부의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5천억에 육박하는 예산 지원으로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무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실력과 실적으로 증명된 저 김우석이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포천, 더 나은 삶으로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포천을 위해 뛰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들은 처분을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만만치 않고 또 그렇다고 종부세 등 보유세도 부담스러운데 새 정부 다주택 양도세 증가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좀 분주한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채를 팔고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이 있고요. 보유를 하다가 목표가액에 이르게 되면 처분을 한다.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황별로 짚어볼 때 한 채를 처분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중과유예가 시행되면 중과될 경우보다 양도세가 확연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중과유예로 인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영향으로 양도세의 부담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만큼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종합부동산 세율의 완화로 보유세 부담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으니 계속 보유하는 게 좀 이득이지 않겠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로 정부 목표치인 2030년까지 90%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연도별로 비율적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예상한 것과 달리 커져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자 끝으로 그렇다면 보유주택 중에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아파트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가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계한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면 이 양도소득에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중과유예가 시행이 되면 이 양도소득세 또한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가 상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양도와 달리 현금의 유입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증여세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곧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하시고 선택지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의사결정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의 김정철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10일 문화시민 네트워크 발대식과 제1회 의정부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의정부 아트캠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문화시민 네트워크 회원과 의정부 시민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부러 마련된 문화시민 네트워크 발대식에서는 운영 규칙 설명과 운영위원 선발이, 2부는 시민이 제안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시민협의체 문화시민 네트워크 발족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고 주체가 되는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도심을 떠나 숲에서 휴식 즐기는 산림 휴양객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산림 휴양 시설을 대폭 늘리는데요. 새로 생기는 곳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 사이로라도 상쾌한 공기에 흠뻑 젖으려고 산을 찾은 산림 휴양객들. 가는 길목 꽃이 피어오른 나무마다 발걸음을 멈춰서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올라오면 그 잔 냄새, 그 향기랑 조금 더 있으면 풀이 이제 많이 어우러졌을 때는 풀 냄새가 그렇게 아주 코가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해요. 그래서 그 맛에 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숲속 자연 그 자체가 최고의 놀이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잣나무 아래 흙바닥에 재집 안방 마냥 눕더니 나무 냄새를 맡기도 하고 재미난 한때를 보냅니다. 이번엔 꽃잎으로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보는 꼬마 요리사들. 세상에 없는 특별한 숲속 식당이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에 오니 마치 마스크를 벗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산에 와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기분이 가끔씩 나서 좋아요. 냄새를 맡는 게 약간 좋으면서 이제 또 노는데 재미가 있어서. 봄 기운을 느끼러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더 느는 요즘. 꽃과 나무를 벗삼아 걷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절로 쌓입니다. 꽃도 꽃이지만 향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컷 속으로 싹 그 향기가 나는 게 진짜 봄이 오긴 온 것 같고 너무너무나 가깝했던 마음들이 이 꽃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숲을 통해 좋은 공기를 마시겠다며 산림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지난해 경기도의 산림 휴양시설 이용자는 수목원이 410만여 명, 자연휴양림이 74만여 명 등 모두 503만여 명입니다.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오는 2024년까지 산림휴양시설을 240개소로 확충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10곳의 산림휴양시설이 운영 중. 우선 올해 332억 원을 들여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이 같은 산림 휴양시설 확대 사업과 함께 산림 휴양 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해 특색 있는 산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산림 휴양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 산림 휴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히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과 수원 수목원, 김포 나눔 목공소와 파주, 양주, 양평 유아숲 체험원 등 6곳에서는 산림휴양시설이 신규로 생길 전망입니다. 이외에 곳곳에 노후된 시설은 보안 개선 사업으로 새 옷을 입고 더 편하게 휴양객들을 맞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항포구 공유수면 내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 내의 불법 노점 행위와 불법 매립, 방치 선박 등 경기 바다 연안 5개 시에 있는 항입니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의 장기간 전복, 침몰, 방치된 폐여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6월 계도 기간을 거쳐 9월까지 본격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공유수면 불법 점용 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어항시설 불법 점용 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차량당 700만 원으로 올해 1,307대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9인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과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6.1 지방선거에 연천군수 후보로 나온 유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연천군이 이제는 변해야 되겠습니다. 연천군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유상호, 경험 있는 유상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고향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 떠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연천군에서 못 살겠다고 다 지금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연천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사오고 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연천군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그 고향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연천군이 희망찬 연천군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연천군의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삶이 풍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